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50 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상병 시절 88번째 이야기. 산악훈련장에서. 수색정찰과 동태. 첫 번째. 육격훈련을 마치고 산악훈련장으로 이동하여 수경을 하고 이튿날은 육격훈련 후 정비일로 목욕과 세탁과 이발 등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공식적인 소주회식까지 곁들이며 기분 좋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빗줄기는 공식적인 산악훈련 첫 업무일인 5월 31일 월요일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야전에서 비 오는 날은 그야말로 공치는 날입니다. 자대 같으면 비가 오더라도 내무반에 모여서 내무교육이라도 실시합니다. 그러나 야전에서는 중대나 소대병력이 한꺼번에 모여 교육할 비가림막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일 빗소리를 들으며 텐트 안에서 그야말로 무자비한 휴식을 즐겼습니다. 갈참나무 아래 친 텐트 위로는 나뭇잎 사이를 뚫고 떨어지는 굵은 빗방울 소리가 후두둑 후두둑 들렸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소낙비였습니다. 이번 육격훈련에 이어 산악훈련까지 비의 혜택을 많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전날 받은 편지들을 읽고 답장 쓰는 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받은 편지는 10여 통이었는데 편지를 쓸 곳은 20곳이 넘었습니다. 야전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지인들의 편지를 읽고 답장을 쓰는 것도 또 다른 즐거움이었습니다. 저녁 때는 비가 좀 잦아들었고 나는 낮 동안 쓴 편지를 가지고 중대 CP로 가서 행정병에게 자대로 돌아가면 편지를 보내달라고 건네주었습니다. 행정병은 내가 쓴 20여 통의 편지를 보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1982년 6월 1일 화요일. 야전에서 5월을 보내고 새로운 한 달을 맞았습니다. 어제 내리던 비는 밤 동안에 그쳤고 안개 자욱한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 수경지에서 바라본 아래쪽 웅진리 마을은 한 폭의 멋진 동양화였습니다. 하얀 솜털 같은 운무에 쌓인 풍경은 정말로 환상적이었습니다. 그 어떤 언어로도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의 멋진 풍경에 그저 탄성만 절로 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군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양구 땅에 와 있기 때문에 누리는 하나의 호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나는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하늘의 보상이라는 생각을 하고 감사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중대본부에 회의를 다녀온 분대장이 오늘 우리가 수행할 임무를 전달했습니다. 오늘 우리 중대의 일정은 수색정찰이었습니다. 오후까지 이어지는 수색정찰이라서 점심 식사는 개인 취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진지보 수공사 때 식중독 사고가 있은 뒤였기 때문에 밥과 반찬을 미리 익혀서 주지 않고 식재료를 주어 현장에서 취사해 먹으라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 후에 사역병이 차출되어 취사장에 가서 일정과 부식을 수령해 왔습니다. 또한 몇 명은 별도로 가서 탐침봉 등 수색정찰 도구를 수령해 왔습니다. 우리는 반합에 일정과 김치 등을 나누어 담은 뒤 판초 위에 반합을 싸서 만든 수색정찰용 개구리 군장을 만들어 등에 졌습니다. 그리고 개인화기와 기관총을 들고 집합하여 중대장으로부터 간단한 작전 지시를 듣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취사장에서 준 식재료 중에 특별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태였습니다. 아마 그날 중식 국메뉴가 동태탕이었던 것 같습니다. 취사장에서는 소대원 정량의 동태를 토막내어 비닐포대에 담아 분배해 주었는데 그 양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평소 취사장에서 동태탕이 나오면 제대로 된 동태 토막을 먹기가 힘든데 막상
재료로 나눠주니까 우리 화기소대 정량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입니다. 일종과 다른 부식들은 반합에 나눠 담았는데 동태는 분대별로 나누어 담을 만한 그릇도 없고 개인별로 나눠주기도 어려워 그대로 포대에 담아 한 사람이 들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야말로 애물단지였습니다. 무게도 만만치 않고 새끼줄로 묶어서 들고 다니는 것도 짐이었습니다. 소대원들이 돌아가며 교대로 들고 행군하는데 정말 어디 던져버리고 싶을 만큼 거추장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아니, 일부 소대원들은 실제로 계곡에 버리고 가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날 간단한 부식을 주지 않은 취사장에 대해 욕을 실컷 했습니다. 사실 동태 같은 것은 야전에서 조리해 먹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취사장만을 욕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정해진 부식이 그것이니 그게 취사장 마음대로 바꿔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런 날 수색정찰에 걸려 야전 취사를 해야 하는 우리가 운이 없는 것이었지요. 이날 우리가 수색정찰할 지역은 수인리 일대였습니다. 웅진리 마을을 지나 소양호변 도로까지 나온 다음 우회전하여 도로를 따라 수인리로 갔습니다. 2시간 가까이 행군하여 수인리 마을 뒷산에 올라 구릉지의 중대가 모여 소대별 수색정찰 색타를 할당받았습니다. 우리 화기소대는 마을 앞 소양호반 도로를 중심으로 그 좌측 일대를 수색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다행히 깊은 산골짜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나은 위치였습니다. 이 도로는 양구읍에서 웅진리, 수인리, 추곡리를 거쳐 배후령고개를 넘어 춘천에 이르는 비포장 지방도로입니다. 지금은 터널로 연결되어 춘천에서 양구까지 쉽게 오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험난한 배후령고개와 만만치 않은 추곡리고개 그리고 꼬부랑길로 이어지는 수인리, 웅진리를 지나는 길이었는데 도로 사정이 험해서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 도로였습니다. 양구읍에서 추곡리까지 오가는 시내버스와 군용 차량만이 간간히 다닐 뿐이었습니다. 우리 소대가 수색 정찰할 지역은 도로를 중심으로 추곡리 방향으로 좌측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소양호 쪽이지만 호숫가와 거리가 꽤 멀고 완만한 경사면을 이루는 지형에 밭이 있고 집도 몇 채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 소대는 바로 그 지역 일대를 할당받아 수색 정찰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의 수색 정찰은 주로 북한에서 날려보낸 삐라를 수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남쪽에서 북한을 향해 삐라를 날려보내고 이에 대해 북한에서 신경을 곤두세우지만 당시만 해도 삐라 살포는 북한의 전유물이라 할 만큼 북에서 많은 삐라를 날려보냈습니다. 내가 처음 자대 전입 갔던 1981년 1, 2월까지만 해도 어떤 날은 우리들 농담처럼 산이 하얗게 덮일 만큼 많이 날라온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북한 경제가 그리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휴전선 전역에서 확성기 방송과 더불어 삐라를 통한 대남 심리전을 많이 전개했던 것입니다. 그 후로 북한이 경제난으로 생활이 궁핍해지고 전력이 부족해지는 등으로 심리전을 계속하지 못하게 됩니다. 요즘 들어서는 남한에서 삐라를 보내고 확성기 방송을 하면 대포를 쏘겠다고 도리어 북에서 위협할 정도가 되었으니 참으로 격세지감을 아니 느낄 수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들은 동태포대를 들고 할당된 지역을 천천히 수색 정찰했습니다. 1982년 들면서는 삐라도 지난해만큼 날아오지 않았고 여름으로 접어드는 시기라 지난 겨울에 날아온 삐라들은 이미 수거했기 때문인지 빛바랜 것들만 몇 장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